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8살이 된 현우 엄마라고 합니다. 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엄마 혹은 아빠들이라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많이 힘들고 지치실 거예요. 저 역시 아이가 주는 기쁨은 참으로 크지만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25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평탄한 삶을 원했던 전 대학교에 입학 후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9급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이후 친한 선배에게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성격이 예민하고 자기가 늘 먼저인 사람이었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했고 그와 관계를 가질 땐 임신이 걱정되어 제대로 된 피임을 요구했으나 그 남자는 답답한 것이 싫다며 늘 피임을 거부했어요. 결국 저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2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덜컥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도 위반으로 한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은 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며 짜증을 내곤 했죠. 아이를 낳은 뒤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집에서 놀면서 애나 키우는 제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다며 육아휴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복직하라며 매일 닥달하더군요. 결혼 직후부터 계속된 남편과의 싸움에 넌덜머리가 난 터라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기로 마음먹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어린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복직하게 되었는데 우는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렇게 시작부터 꼬여버린 부부관계는 나아지지 않은 채 전 일과 육아로 바쁘고 등 돌린 남편까지 더해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남편은 이혼이란 말을 꺼냈고 그때가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아들에게마저 관심이 없는 남편과 한 집에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네요. 결혼 생활은 여자인 제게는 참으로 지독하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저를 엄마로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었죠. 현우는 그 흔한 잠투정도 별로 없었고 이유식도 잘 먹어주는 착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7살이 되면 엄마 속을 박박 긁는다는데 우리 현우는 제가 일하고 오면 힘들 거라면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양말도 벗겨주고 절 살포시 안아주곤 했죠. 못난 부모를 만나 너무 빨리 아들이 커버린 것 같은 느낌에 매번 현우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속상하더군요. 이혼 후 현우는 아빠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내 상황에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는지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가 일전에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렸는데 요즘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떨어져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어 걱정이 된다는 전화였어요. 그 얘기에 아들이 제게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참으로 메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곧 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데 성향이 많이 바뀌어 걱정이 된다며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이후 아들은 잘 신고 나갔던 운동화를 잃어버리고 오기도 했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간식을 던지는 등 예전 같지 않은 행동이 늘어났죠. 심상치 않은 행동에 아들이 평소 좋아하는 피자를 사주며 아들 요즘 많이 속상해? 왜 또리한테 간식도 던지고 꼬집고 그러던데 혹시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피자를 먹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제 말을 피했지만 전 아들을 다그치지 않고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 주었어요. 이내 아들은 할머니가 엄청 잘해줘서 함께 있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엄마, 나도 다른 애들처럼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업무 시간에는 아이에게 신경을 써줄 수 없었는데 아들은 제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꼈고 제 눈길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말썽을 부렸다고 털어놨어요. 그 말에 억장이 무너지면서 더는 아이를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겨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을 반대했지만 제게는 아들 현우가 전부였기에 과감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지내며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기술을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커피숍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와 퇴직금을 합치니 작은 매장을 꾸릴 정도의 여유 금액이 모였고 퇴사 전부터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놓았기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전부터 알아보았던 가게자리 중에서 아이가 다닐 학교와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상가를 구했습니다. 상가 자체가 대로변에 있어 월세는 조금 센 편이지만 매장 안쪽에 작은 방이 있어서 하교한 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좋았고 주변에 커피숍이 없어 경쟁 업체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였죠. 무엇보다 친정과 멀지 않은 거리라 필요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여러 가지로 고민한 끝에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만난 건물주 사장님은 제 예상보다 젊고 체격이 다부진 남성분이셨어요. 건물주 사장님은 아이를 홀로 키우며 장사를 시작하는 제게 자신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힘든 사정을 잘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제 사정을 생각해 주신 사장님은 비어있던 상가에 들어오는 거니 공사하는 기간 2달 월세는 안 받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건물주 사장님에게 큰 배려를 받으니 감사한 마음도 들었지만 새 출발하는 시점에 남의 힘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지 않아 건물주 사장님의 배려를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울 것이고 장사를 시작하면 힘든 일이 많을 거라며 가게 오픈하고 나서 장사 열심히 해서 월세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망망대해를 혼자 헤치고 나아가야 했던 저에겐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차근히 오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과 입학식에도 참석하며 아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니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군요. 아들은 제가 온전히 자신과 시간을 써주는 것이 마냥 좋은지 활발하던 예전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앞으로도 저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며 그동안 미뤄둔 공부도 스스로 척척 해내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더군요. 오픈하는 날 건물주 사장님은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작은 꽃 화분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첫 커피를 내려 한 잔 드렸는데 맛이 너무 좋다며 칭찬을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네요. 커피를 마시며 건물주 사장님은 앞으로 함께 지낼 상가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약국은 중년의 남성분이 운영하는데 사람이 참 좋다면서 만약 일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약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얘기해 주셨어요. 분식집 부부가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 도움을 줄 거라고도 했고 2, 3층 학원에 대한 이야기나 닭강정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군요. 한참을 설명하던 사장님 옆집 꽃가게는 아가씨가 운영하는데 꽃이 좋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말을 하셨어요. 하지만 성격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되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며 동네 여러 가지 팁을 주셨는데 그게 참 고마웠네요. 커피숍의 문을 연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 공을 치다시피 하는 일이 많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찾아와 음료를 주문해주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나아질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안이 되었네요.
건물주 사장님 역시 거의 매일 들려 커피를 사가지고 가시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와 테라스에서 시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상가 사람들과 건물주 사장님 덕분인지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단골도 생기면서 커피숍은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장사가 되지 않아 불안했던 제 마음에도 한 줄기 햇살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들 역시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고 분식집 딸과 친해져 분식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순탄하게 저와의 새로운 삶에 제대로 적응해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예전보다 지금이 좋냐고 물어보니 아빠를 못 보는 건 조금 슬픈데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의 모습이 조금 짠하더군요. 사실 아들에게 얘기는 못했지만 전 남편은 이혼 후 직장도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저희 모자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자기 자식은 애틋할 줄 알았는데 전 남편은 역시 세상에서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 놈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빠를 그리워했고 그 모습을 보고 전 아들에게 더 잘해주어야겠다 다짐했어요. 이후 매장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오른 이후에는 직원을 한 명 고용하니 예전보다 제가 들고 오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 추억이 쌓이니 마음만은 행복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상시처럼 문을 닫으며 정산을 하는데 직원은 옆집 꽃가게 사장님이랑 자매냐고 물었고 의아한 말에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꽃가게 여사장은 제가 없는 사이에 자신이 사장님 여동생이라면서 아메리카노 하나와 아이스라떼를 매번 그냥 들고 갔다는 겁니다. 초반에 직원은 미심쩍은 마음에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꽃가게 여사장은 자신의 얼굴을 쓱 들이밀면서 우리 언니랑 나랑 완전 판박이인데 설명을 해야 하나? 어떻게 가족증명서라도 떼와?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힘든 시대에 동생 하나 구분 못해서 잘리고 싶어요? 라며 막무가내로 음료를 들고 갔다네요. 이후 직원은 꽃가게 사장이 제 동생이라 생각하고 음료를 내주었는데 여사장은 마치 자기 직원을 부리듯 직원을 대했고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면 꽃가게를 살펴봐 달라는 등 선을 넘는 요구를 하며 직원을 괴롭혔다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던 직원은 그만둘 생각까지 한 뒤에 제게 사실을 털어놨고 그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 전혀 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런 요구를 하면 칼같이 거절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음날 꽃집에 들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꽃집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같이 동네 장사하면서 사람 참 야박하네요. 농담이었는데 그걸 오해한 직원의 잘못이지 왜 나한테 따지죠? 그리고 바로 옆집인데 잠깐 아주 잠깐 매장 봐준 게 그렇게 큰일인가? 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하더군요. 화가 난 표정으로 꽃집 여자를 쏘아보니 앞으로 그런 장난 치지 않을 테니 장사 방해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을 했죠. 그 말에 매장으로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아 씩씩대고 있는데 분식집 민정엄마가 제게 와서 넌지시 자기 저 여자 보통 내기 아니야. 어지간하면 상종하지 마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상가에 들어오기 3년 전 꽃집이 들어왔는데 그 전부터 털을 잡고 장사하던 분식집에 찾아가서 음식 냄새 때문에 비위가 상한다. 이 집 때문에 상가가 더럽다. 하교한 초등학생들이 바글바글 몰려 질이 떨어지니 상가를 떠나라는 등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하며 민정엄마를 괴롭혔다네요. 매일같이 꽃가게 여자와 다투는 일이 벌어지자 민정엄마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탈모까지 왔고 그 모습을 본 민정아빠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차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손을 걷어붙이고 매장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트집을 잡지 않더라는 얘기였어요. 민정엄마는 앞으로 웬만하면 말도 섞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민정엄마의 말을 듣고 나니 예전에 건물주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고 그날 이후부터는 최대한 꽃집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나?
갑자기 건물주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장사가 잘 된 이후로도 건물주 사장님은 매일같이 와 커피를 사가기도 했고 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며 친하게 지냈는데 퇴근 직전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는 조금 뜬금없이 느껴졌죠. 건물주 사장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장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더군요. 전 아무 일도 없다 얘기했는데 갑자기 건물주 사장님은 다행이라면서 사실 꽃가게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매장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안에 있는 것 같다면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됐어요. 라고 말을 하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어이없는 전화에 다음날 여사장에게 없는 말을 지어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느냐고 따졌어요. 제 모습을 본 꽃가게 사장은 씩 웃으면서 역시 내 예상은 벗어나질 않아. 사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죠? 어떻게 꼬신 거예요? 라면서 꽃 하나를 제 머리에 툭툭 치며 씩 웃는데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꽃가게 여자는 찔리는 것이 있으니 목소리 높이면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냐며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싸우고 난 뒤 꽃가게랑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단골 손님들마저 제 얼굴을 보고 수근거리며 지나갔고 어떤 분은 아예 저를 보며 그렇게 살지 마쇼 라며 말을 하기도 했죠. 알 수 없는 상황에 당황스러웠는데 하교한 아들이 제게 와 엄마 정말 사장 아저씨랑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라고 묻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아들에게 물어보니 동네 아줌마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에 제 얘기가 싹 돌았다는 겁니다. 민정엄마에게 찾아가 물어봤지만 민정엄마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던 중 옆집에서 운영하고 있던 SNS가 눈에 띄어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의 작품과 일상을 올려놓았는데 제법 꽃가게 여자를 친구로 맺은 사람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피드가 보여 읽어보았고 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상가에 들어오면서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꽃가게에 찾아와 매장을 뒤엎었다는 거였죠. 꽃집 여자는 자신은 배려를 많이 해주었는데 뜻처럼 일이 안 풀린다며 서러움을 호소했고 꽃가게 사장님을 옹호하는 댓글이 수두룩하더군요. 꽃가게 여자는 자신은 괜찮다면서 아무래도 건물주 사장이랑 사귀는 사이라 자신이 밉보이면 안 되는 처지다. 이혼도 건물주 사장 때문에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 거짓말을 서슴없이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전 뒤돌아보지 않고 꽃가게로 들어가 핸드폰을 얼굴 가까이에 들이밀며 야, 너 이거 고속감이야? 허위 사실을 이렇게 퍼뜨리는 게 정상적인 짓이야?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라고 화를 냈습니다. 노발대발하는 제 모습을 본 꽃집 사장은 핸드폰을 톡톡 만지더니 삭제했어요. 됐어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나? 나도 들은 얘기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그리 화낼 일인가? 그리고 자꾸 내가 조크를 건네면 조크로 넘어가야지. 언니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장난 안 칠 테니까 그만 성질 부려요. 아주 기따가워 죽겠네. 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화가 나 씩씩거리는데 조용히 약사님이 제게와 어깨를 두드리시며 제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니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약국으로 데려간 약사님은 청심환을 건네주면서 사실 자신이 건물주 형이라고 밝히더군요. 이후 약사님은 상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며 그동안의 얘기를 해줬네요. 제 전에 있던 아기 옷을 팔던 사장에게 꽃가게 여자는 공짜로 조카 옷을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걸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나쁜 소문을 내 쫓아냈었고 분식집은 여자가 성질이 나빠 이혼당했다고 소문을 냈는데 남편이 함께 장사를 시작하니 여론을 밀고 나갈 수 없어 그만두었다는 거였죠. 민정엄마는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한동안 손님이 없을 때 의아해만 했을 거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또 자신의 동생이 혼자라는 것을 알고 작업에 들어갔지만 동생은 여사장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동생이 절 좋아하기 시작하자 제게 앙심을 품고 일을 벌인 것 같다면서 미안해 하셨어요. 당황스러운 약사님 말에 청심환 병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약사님은 자신의 동생이 사별한 지 꽤 되었다면서 그동안 절 지켜보니 참 좋은 사람 같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권하더군요. 그 말에 그동안 건물주 사장님의 행동이 머릿속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널린 게 커피집인데 거의 매일같이 절 찾아와 주었던 것, 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가끔은 맛있는 초밥을 사다 주었던 점 등 제가 그동안 매장과 아들에게 정신이 팔려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장님이 제게 참 많은 것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날 저녁 매장 문을 닫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엄마에게 맡긴 아들을 데려가려는데 저 멀리 건물주 사장님과 약사님이 제게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라고요. 지혜씨, 시간 되시면 잠시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건물주 사장님의 말에 닫았던 카페 문을 다시 열고 최소한의 불만 켜둔 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건물주 사장님은 혹여라도 자신 때문에 더 난처한 상황이 생길까봐 형과 함께 왔다며 제게 양해를 구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소리에 저 역시 딸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 동질감도 들었어요. 보통은 월세 절감을 먼저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지혜씨는 도움을 받지 않고 자립하고 싶다면서 제 얘기를 부드럽게 거절하더군요. 그 모습에 지혜씨가 궁금해지기 시작해서 매일 커피숍에 찾아갔고 만날수록 당신의 모든 면이 좋아졌습니다. 지혜씨,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거 형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이 현명하진 않으나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괜찮으시다면 속는 셈 치고 한번 만나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너무나 감사했지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고 건물주 사장님은 신중히 고민해도 되니 연락을 달라고 말씀하셨죠.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깊게 생각을 정리해 보았는데 늘 저를 찾아오던 사장님의 모습이나 아들을 귀여워해주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건물주 사장님을 밀어낼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후 전 사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꽃집 여자 덕에 소문이 나빠져 있는 상태라 연애하는 것이 공식화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소문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했는데 경환 씨는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커피숍에 오는 발길을 끊었고 상가에 들려도 절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꽃집 여자는 자신이 이겼다는 표정을 지으며 경환 씨의 팔짱을 끼며 혀가 반토막이 난 듯 온갖 아양을 피더군요. 역겨운 꽃집 사장의 표정을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 이내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기며 내가 언젠가 네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주마 하고 다짐했네요. 그렇게 경환 씨랑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날 즈음 경환 씨는 품에 품고 있던 반지를 꺼내며 제게 청혼했고 전 고민할 필요도 없이 경환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환 씨와의 결혼 소식은 빠르게 상가에 퍼졌고 모든 상가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해주었죠. 단 한 사람만 빼고요. 꽃집 여자는 씩씩거리면서 커피숍 문을 열더니 내가 몇 년을 작업 쳐놨는데 니까지 것이 내 남자를 빼앗아가? 라며 매대에 있던 쿠키를 집어 던지고 난리를 치더군요. 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 모습에 더 화가 난 꽃집 여자는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욕을 한참 한 뒤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후 양가의 축복과 자식들의 환호를 받으며 결혼했고 남편과의 안정된 일상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함께 지낼수록 정말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퇴근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밖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꽃집 사장이었는데 자신의 가게에 도둑이 든 것 같다며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더군요. 전 신랑의 전화를 낚아채 도둑이 들었으면 경찰에 전화해야지
왜 야밤에 남의 신랑한테 전화를 걸고 난리야? 우리 지금 셋째 가지는 중이니까 앞으로 전화하지 마. 하고는 끊어버렸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이 귀엽다며 웃음을 터뜨렸고 전 신랑에게 이제는 정말 그 여자를 혼내줘야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웃더니 자기 마음대로 해. 나도 그 여자 내보내고 싶은데 내가 잘못하면 갑질이라고 해서 못했거든.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꽃을 정돈하는 꽃집 여자를 보니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 네가 얼마나 여유가 있을지 지켜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우선 시청에 전화를 걸어 무허가로 꽃집을 확장한 사실을 신고했죠. 며칠 뒤 시청에서 사람들이 나와 꽃집 여자에게 이 불법 설치물을 당장 철거하라고 통보하더군요. 꽃집 여자는 원래부터 일이 되어 있었다고 우겼지만 구경하던 상가 사람들은 건물주가 안 된다는 거 저 여자가 막무가내로 지은 거예요 며 편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 말에 공무원들은 초기 설치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고 했죠.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진 꽃가게 사장은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신랑은 앞으로 할 말이 있으면 와이프랑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 여사장이 카페로 찾아와 언니,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철거는 언니가 좀 해줘요 라고 말을 하더군요. 이미 여사장의 반응을 예상했던지라 기도 안 찼지만 최대한 놀라는 표정으로 어머, 사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우선 보증금에서 제할게요 라고 응수했고 제 말에 여사장은 인상을 팍 썼어요. 아 근데 밀린 6개월 월세까지 하면 철거 비용이 보증금에서 해결되려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우선 보증금에서 제할게요 라고 말을 한 뒤 일해야 한다며 꽃집 여자를 쫓아내버렸죠. 이후 꽃집 여자는 또다시 SNS에 자신의 얘기를 적어 올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불법 시설물을 자신의 돈으로 철거를 해야 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가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얘기였죠. 이런저런 말은 많았지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그녀의 긴 글은 건물주와 제가 결혼하면서 이 사단이 난 거라며 모든 잘못이 제게 있다는 저격으로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번 당한 수법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저 이후 제가 할 일을 할 생각뿐이었죠. 다음날 아침 동네 사람들은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우르르 커피숍을 찾아왔습니다. 전 때맞춰 창가 앞으로 노트북을 켜고 미리 연결해둔 스피커를 밖으로 빼 동네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켰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결혼할 때 난리를 쳤던 꽃집 사장의 모습과 이후에는 철거반이 왔을 때의 영상, 그리고 이후 커피숍으로 찾아와 저에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머머머? 라며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뒤늦게 출근한 꽃집 사장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고 이쪽으로 왔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황급하게 영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전 꽃집 여자를 못 들어오게 막았죠. 어딜 들어와? 어때? 지금껏 당신이 사람들 피말리던 방법으로 당하니 감동스럽지? 그동안 네가 인터넷으로 떠벌렸던 내용 전부 캡처해놨어. 어제 것까지 말이야. 그리고 소송도 걸어뒀으니 변호사라도 구해놔. 아, 당신도 명예훼손으로 나 신고하던지. 부들부들 떨던 그 여자는 결국 저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전 그대로 병원으로 향해 진단서를 끊어 폭행죄를 추가했습니다. 동네 망신에 소송까지 당하게 된 여사장은 결국 가게를 닫고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은 후 벌써 6개월이 흘렀고 상가는 평화를 되찾았네요. 당연히 꽃집 여자 측에서는 합의를 봐주거나 선처를 해달라며 연락을 해왔지만 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 후 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살고 있나요? 아이들은 처음부터 남매였던 것처럼 스스럼 없이 친해졌어요. 딸은 저에게 친딸처럼 굴었고 아들 역시 아빠로서 신랑을 인정한 듯 하네요.
남편과 결혼하고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남자라면 재미있게 함께 늙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이 남자라면 재미있게 함께 늙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을 온전히 품고 있다면 그 눈빛이 참으로 포근할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가정에 평화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